4학년 2학기 수학 복습 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에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그래프 정리하고 비교해 보기, 문제 해결해 보기, 함께 풀이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 4학년 2학기 때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학년 때도 사실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사실 배웠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에 있었던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도형보다는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정리하고 비교하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그래프가 일단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전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래프는 일단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건 선생님이 국어 사전에서 그래프를 찾아본 내용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인데요. 우리 수학책에서 할 때 이제 이렇게 표가 있고 표에 막 자료값이 있었죠. 4 이런 식으로 자료값들이 있었는데, 이게 5개일 때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어떤 게 더 큰지 변화량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내면서는 이렇게 그 자료량이 정말 15개, 20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프란 단어를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도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인데요. 자, 도표는 일단 이 도는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림 도자를 쓰거든요. 그럼 표는 표인데 그림으로 나타낸 표. 생각해보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프의 의미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우리 3학년 때 그림 그래프 배웠는데요. 4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대 그래프 1학기 때 배웠던 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수학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인데요. 막대 그래프,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시기별, 연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이렇게 5년 단위로 선생님이 통계청에서 가져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막대 모양으로 지금 수치들이 나타나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2학기 때 배웠던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선은 선인데 점을 찍다 보면 선이 꺾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꺾은 선 그래프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점 있는 곳이 이제 자료의 값이죠. 몇 명인지 똑같은 그래프예요.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 요거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종류가 2개라면은 분명히 쓰임새가 2가지이기 때문에 종류가 2가지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언제 비교해 보는지, 언제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울릴까? 막대 그래프는 언제냐면 자료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할 때예요. 자,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자, 보면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인데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를 바로 볼 수 있는 거. 네, 막대 높이를 보면은 언제가 가장 많은지, 언제가
가장 적은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가장 낮은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꺾은 선 그래프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로도 높이를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꺾은 선 그래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이나마 빠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막대 그래프겠죠. 크기를 비교할 때.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꺾은 선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2000년, 2005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때는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15년에서 2020년은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막대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지만 요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때 어울린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에서 이제 점이 있잖아요. 점과 점을 선분이 있는데, 자, 선분이 가파를수록 많이 늘어난 거니까 변화가 큰 거겠죠. 그쵸? 그리고 꺾은 선 사이의 선분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변화가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